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요. 네, 전 세계에 계신 프론티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현장에 2030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카메라 대수도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매주 여기 올 때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는데 오늘은 더욱더 설레고 기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식사는 다 하고 오셨나요? 네. 아, 목소리가 적으시니까 제가 또 뭔가 좋은 선물을 하나 드려야 목소리가 커질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어디서? 몽골에서 왔어요. 어디요? 아, 몽골이요? 아, 혹시 몽골보다 더 멀리서 오신 분 계신가요? 안 계세요? 네, 그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커피 상품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내가 제일 가까이서 왔다. 우리 집이 제일 가깝다 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서울권. 논현동? 네, 어디세요? 네, 어디요? 회기요. 회기가 더 가깝나요? 논현이 가깝나요? 논현이 가깝네요. 네, 논현보다 혹시 가까우신 분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그럼 끝나고 오시면 제가 상품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박수 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박수를 많이 쳐보시면 또 이렇게 에너지도 막 생기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인사를 딱 드릴 건데 박수 소리에 따라서 제가 이제 그만 딱 하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긍정의 사나이 캐리 정세균입니다. 아,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조금 더 크게 치실 수 있을 것 같아. 가능하시겠죠? 네. 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캐리 정태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반겨주시니까 제가 오늘 명언을 하나 또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뭐라고 하는 이름이 긴 분이 뭐라고 했냐면 약한 사람은 선택을 하기 전에 의심을 하고 강한 사람은 선택을 한 뒤에 의심을 한다고 했어요. 네, 2030 분들의 장점이 뭐죠? 도전과 열정이죠. 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의심하는 강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30주차 위클리 아카데미를 또 열기 전에 2030으로 특별한 이벤트를 또 준비해 주신 우리 모든 관계자 네, 리더 프론티어님들께 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10년 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결승선이 어딘지 모르는데 뛸 수가 없잖아요. 제가 7년 동안 일을 안 했던 것도 아니었고 와이프도 일을 안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현실은 생각보다 너무 빡세더라고요. 지난 10여 년 동안 정말 누구한테 자신 있게 열심히 살았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앞만 보고 뛰어갔는데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는데 내 통장에는 쌓여있는 든든한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빚이 있었어. 대출이 있었어. 야, 이거 뭐지? 아,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네. 완전히 죽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KOK를 만났을 때 아, 내가 한번 KOK를 통해서
목표를 정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KOK 플레이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고 또 경제의 흐름을 인식할 수 있는 해안을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 제가 KOK 플레이가 아니었다면 저의 꿈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작은 액션 때문에 저를 지금 억대 연봉을 만드는 억소리 나는 남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억대 연봉자가 되어서 지금 참 행복합니다. 저 지금 억대 연봉이 되었는데 저희는 다 억대 연봉자가 돼요. 억대 연봉자가 되었고 KOK 플레이로 얻은 경제적 자유로 인해 제 꿈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찾아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도전하셔서 꿈꾸시던 삶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시고 집중하시고 행동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올바른 선택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올바른 선택을 한 다음에 눈물을 봐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선택은 무엇이냐? 저처럼 시대에 맞는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없이 공부하고 배우고 학습을 하고 준비를 해야만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통찰력과 해안과 직관력이 있어야 기회를 내 걸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뒤집어 버릴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인생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릴 겁니다. 2030의 미래는 KOK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KOK에 있고 KOK의 미래 역시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자, 기회라는 성공의 버스, 코플레이 버스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네, 여기 화면하고 지금하고 조금 많이 달라졌죠? 네, 지금이 좀 상태가 더 좋은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생일이네. 다시 태어난 그런 느낌이에요. 행동하십시오. 네, 볼 때마다 막. 네, 저 말고 또 여기에 마지막에 등장하신 KOK 플레이가 약 한 1년 반 동안 비즈니스를 펼쳐오면서 플랫폼을 확장해오면서 또 누군가 이끌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제일 앞에 선봉에 서셔서 올바르게 우리를 이끌어주신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병 칠성 프론티어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영상 볼 때마다 울컥해요. 하나는 제 스스로가 이런 행사에 선봉이 돼 있다는 것에 어떤 희열, 보람, 감동을 느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저렇게 강의를 잘했나? 편집이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편집이. 2030 여러분 반갑습니다. 2030에 대한 아주 강한 애정과 애착과 편집광이 있어요. 예. 기성세대 우리 프론트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지금은 항의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왜? 2030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어떤 괄목할 만한 결과와 레퍼런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요, 아마 역사 이래 이 KOK만큼 2030을 끌어들이고 흡입할 수 있는,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 그러한 사업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사실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죠. 세상에 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코인에 손대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다단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업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그거 코인이잖아. 코인 다단계잖아.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또 여기 계신 또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 2030 여러분들은 SNS에 강합니다. 많은 서치를 하죠.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하면은 긍정의 글이 있고 부정의 글이 있어요. 그것을 일명 안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안티란 표현을 안 해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안티가 아니고, 왜 안티가 아니냐면은 같이 더불어 행복하자. 같이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큰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자는데, 돈을 벌자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안티냐? 안티가 아니고요. 이 KOK 플레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에서 나온 거예요. 저 이해합니다. 왜?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업이 나올 때 거의 2년 가까이가 됐어요. 1년 한 8개월, 9개월 됐는데, 그때는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모든 사업들이 다 사기로 상처만 남기고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나와서 활동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그런 거예요. 그러한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서 KOK라는 싹이 텄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정으로 외면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놨습니다. 뭐? 콕플레이라는 게 구글에 도전을 해? 넷플릭스를 이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이 사업에 제대로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딱 한 번이라도 공부하려고 들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배척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지적은 맞아요. 전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여기 콘텐츠가 없습니다. 지금 그냥 구색만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매출을 일으켜서 어떻게 이익을 내서 어떻게 그 많은 보상을 돌려주는데, 왜? 그러면 그 보상의 재원은 도대체 뭔데? 매출이 안 나오고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게 뻔한 얘기인데, 그럼 그 보상은 돌려막기 아니냐. 그러니까 100%, 120% KOK는 폰지 사기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분의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기준이 틀린 거예요. 왜? 그분은요, 법정화폐와 일반 전통산업의 기준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익률, 채굴률이 점점 내려가고 있지만, 지금의 채굴 수익률로 봐서는 만불 기준에서 월 약 7%를 지급을 해드립니다. 전 세계 어느 회사에서, 아니 하느님이 만들었다 하더라도요, 7%를 보장하고 7%를 줄 수 있는 기업은 이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KOK는 그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유저 커뮤니티를 모으려고 하지? 예, 여기에 호기심과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회사는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그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유저 커뮤니티를 모으는 것인가? 반대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블록체인 용어에서 토큰 이코노미입니다. 토큰 이코노미. 그러니까 KOK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요, 사람 끌어오고 돈 끌어오는 사업이 아니에요. 학습,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전문 지식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흐름을 이해를 해야 돼요. 토큰 이코노미와 프로토콜 경제.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리워드, 보상. 이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 흔히들 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한탕주의, 도박 이런 걸로 점철돼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은 한탕주의가 안 돼요. 휘발성이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왜? 전 세계 MLM 구조에서 유일하게 80년 역사에서 유일하게 매출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매출을 원하지 않아요. 뭐예요? 그냥 리퍼럴 마케팅, 레퍼럴 마케팅. 친구 초대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이 수익의 일부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켓컬리처럼. 어떠한 기업들도 다 레퍼럴 마케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당 구조가 없으니까 수익이 굉장히 작은 듯하게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양은 냄비식의 휘발성 있고 갑자기 뜨거워지고 갑자기 식는 사업이 아니라 가마솥 같이 천천히 무르익고 데펴지고 뜨거워지고 한번 뜨거워지면 쉽게 그 열이 식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요. 보상이 왜 이런 구조로 짜여졌느냐 하는 공부도 필요하게 됩니다. 영상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디지털 콘텐츠의 역사와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꿀 거예요. 이것을 왜 바꾸느냐? 네.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디지털 콘텐츠가 일부 소수의 중앙화된 절대 권력의 플랫폼,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이러한 소수 권력의 플랫폼에 식민지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우리 K 콘텐츠예요.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냐? 디지털 주권을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 이것을 세계 최초로, 세계 유일하게 MLM 마케팅의 하나인 레퍼럴 마케팅을 도입한 최초의 사업이에요. 근데 MLM 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은 다 다단계로 치부되기 십상입니다. 다단계는요, 다단계 판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과 궤와 결이 틀립니다. 앞으로의 가는 방향도 틀립니다. 이 부정으로 점철되어 있는 외면으로 치부되어 있는 MLM 마케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와 KOK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프론티어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의 판을 모조리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레퍼런스가 오늘 나와서 강의하시는 여러분들, 여기 영상에서 나오셨던 여러분들이 다 증명되고 검증되고 입증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꿈을 잃은 세대, 소위 말하는 M4 세대, 왜 포기했나요? 여러분들 꿈 많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교수가 되겠다, 사업가가 되겠다, 얼마든지 그런 꿈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1살, 2살 먹으면서 20대가 지나고 30대가 되면서 뭐죠?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벽? 경제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의 꿈을 접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꿈은 가지고 계세요. 이 KOK가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분명 KOK 플레이에 있습니다. 그 역시 KOK 플레이 역시 그 미래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우리 멋진 미래의 항해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송가병 칠성 프론티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다 꿈을 잊어가면서 산다는 거죠. 네.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핸드폰, 자, 진동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하셨어도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혹시 이 시간에 운동을 가시거나 샐러드를 먹어야 될 시간이다, 알람을 맞춰 놓으셨으면 진동으로 해도 소리가 들립니다. 확인 다 해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강사님들은 이 조합은 아마 다시는 만나실 수 없을 그런 환상의 조합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메모 잘 하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교시 핵심 가치 시간입니다. 교육회사 영업사원 엄마에서 지금은 돈 잘 버는 엄마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멀리 청주에서 또 강의를 해주시러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김세언 사성 프론티어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잘 버는 엄마 같은가요? 예.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영업사원을 하다 보니 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서 어디 다니다 보면 아이하고 좀 같이 할 시간도 없었는데, 지금은 아이가 먼저 엄마가 돈이 많다는 걸 아나 봐요.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KOK 플레이를 만나서 인생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작년 5월에 제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5월 31일. 그러면 내일 모레면 제가 딱 1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제가 삼성 직급에서 또 이번에 사성으로 또 승급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너무 즐거워요. 지금 하시는 일이 즐거우신가요? 너무 행복하신가요? 네, 시간을 이제 KOK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즐거우실 건데,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일이 즐거우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7년을 좀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느낀 점을 조금 여러분들께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 강의를 끝나고 나서 한 가지라도 마음속에 남으신다면 정말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KOK 플레이의 핵심 가치 비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는 시대의 세대의 변화가 있는데요. 4개의 세대가 살고 있다고 해요. 베이비붐 시대, X세대, M세대, Z세대. 베이비붐 시대는 다 알고 계시듯이 1950년 이후 우리 이제 6.25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 세대를 베이비붐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X세대예요. 저는 X세대고 이때 서태지와 아이들의 열광했던 소녀였거든요. 지금 서태지와 아이들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중학교 1학년 때 서태지와 아이들 때문에 막 자지러지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디지털을 만나지 못했던 세대예요. 그래서 성장을 하면서 디지털을 만나다 보니 디지털 이민자라고 하더라고요. 생존을 위해서, 이걸 써먹기 위해서 디지털을 배우고 있는 세대인 거죠. 여러분은 M세대겠죠. M세대 맞으시죠? 네, 맞아요. 1980년, 1994년 디지털이 그냥 편안한 세대예요. 그냥 디지털이 편안한 세대신데, 또 Z세대라고 하는 저희 딸 14살이거든요. 1995년 이후에 이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술을 경험한 친구들은 그냥 신체의 일부인 거예요. 그냥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한. 근데 저희들도 좀 불안하지 않나요? 핸드폰 집에 놓고 오면 좀 불안하시죠? 그렇게 디지털을 만난 세대인데, 제가 요거 세대에 대한 영상을 듣다 보니까 그 고향이란 얘기를 나오는데 10에서 12년 정도를 내가 생활했던 이런 게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뇌가 기억하는 게 고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인이 돼서 외국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가 편한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을 때 한인타운을 가고 한국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생활을 하듯이, Z세대 친구들은 그냥 현실 세계가 불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쪽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Z세대는 메타버스, 인터넷이 고향인 친구들인 거예요. 이렇게 4개의 세대가 살다 보니 엄청나게 부딪히는 일들도 많겠죠. 그리고 시대가
세대가 변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던 시대들이 있어요. 98년 IMF. 이거는 제가 98년 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희 집이 망했어요. 저희 집이 망해서 저 좀 잘 살았었거든요. 망해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때는 진짜 국가가 부도가 난 거잖아요. 이때는 이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던 시대고 이때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거 했었어요. 옛날 우리 역사 시간에 나왔던 왜 국채 이렇게 갑자고 금모으기 활동했듯이 그런 시대였고 08년도는 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미국에서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 일어나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을 했다고 해서 이때 금융 자체가 위축이 되고 실업이 많이 일어난 그런 시기. 그리고 지금 2020년 코로나19 시대 어디든 가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힘들다 하시거든요. 제 파트너 중에 이 오토바이 타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하루에 한 30건 정도 콜을 타시면 9만 원 정도 버신다고 하시는데 이 오토바이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연세도 되게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경기 침체, 청년 실업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 우리가 저는 20대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뉴스에서 보면 일자리가 없다고 우리가 이제 취업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잖아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 좋은 시대를 겪으면서 그래도 잘 나가는 산업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어 꼽은 유망 산업 분야 중에 암호화폐 블록체인, 비행 드론, 센서, 사물 인터넷, 무인 기술, 3D 프린트, 가상현실 이런 산업들은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우리는 이미 30대 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여기 종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직종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30 세대들이 더 힘든 걸 수도 있어요. 저도 40대이다 보니까 직업을 바꾸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제가 왜 길에서 항상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제가 좀 좋은 직장으로 가고 싶으니까 알아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정말 힘든 시대가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대의 변화에 맞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토마스 프레이가 말한 그런 걸 하시면 돼요. 특히 코로나 터지면서 비대면, 그 다음에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그리고 드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택배나 이런 것들도 드론으로 다 한다고 하니 없어지는 직업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2030년대까지 사라질 직업이 2100만 개, 새로운 직업이 710만 개 정도가 되는데 다 이런 쪽 일들이 생겨나는 거지 제조업이나 내 몸으로 하는 일들은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 변화에 맞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니었어요. 전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의문이었어요. 애기들은 점점 커가는데 교육에 이렇게 지금 세대들이 교육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이거는 사람을 만나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엄마들이 거의 30대 초반 이러시거든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이 없고 관심도도 바뀌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경제활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솔직히. 꿈은 둘째치고 우선은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경제활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나 혼자?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저는 사람은 같이 있어야 좀 좋거든요. 내가 누군가와 고민도 얘기하고 그 사람하고 같은 직장에서 같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좋은데 그럼 나 혼자 해도 누군가와 함께 해도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사람 간에 모이면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사람과 내 사람이 전혀 살아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간의 문제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옳은 도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KOK 플레이를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이 회사가 누가 만들었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고 왜 이 회사는 나한테 이런 보상을 주고 나에게 누군가를 초대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거는 강의를 많이 들어보셔야 되는데 제 강의 한 번만 듣는다고 되시는 게 아니라 매주 새로운 분들이 강의를 해주시잖아요. 10번 정도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누가 만들었죠? KOK 플레이 누가 만들었죠? 구글에 쳐보시면 다 나오시는 분들이죠? 여기 강지현 CEO님 이거 게임 그러니까 슈퍼 HD 대표이사님이시고
그다음에 최윤규 CTO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유명하신 분인데 저 같은 아줌마들은 잘 몰라요.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었는지 잘 몰랐고 저도 KOK 플레이를 하면서 많이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세계적으로 조금 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KOK 플레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있네. 그리고 여기 박성준 CSO님 플랫폼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던전 앤 파이터 이제 이렇게 유저도 많이 모집하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딱 보기에도 포스가 있으시잖아요. 일을 확실히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합류하신 미디움 대표 김판정 대표님 저 처음에 보고 아니 대표가 왜 이렇게 까칠하지? 저 이런 생각 좀 많이 했거든요. 얼굴이 항상 저렇게 초췌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구나 했는데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KOK 플레이하고 미디움이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무대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거거든요. 지금 네 분 말씀드린 분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고자 하면 어디서든지 찾아보실 수 있어요. KOK 플레이를 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가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5년 전에 만났던 그냥 이렇게 좀 뭐 광고 보면서 이렇게 보상을 해줬던 회사는 그냥 폴란드에 있었어요. 누군지 몰라요. 문제가 생기면 영어로 메일을 보내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열흘 동안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재단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 했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만들었어? 니네 이거 왜 만들었어? 왜 만들었을까요? 지금 3차 산업혁명이 인터넷 혁명이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Z세대 그리고 M세대 분들은 인터넷이 너무나 익숙하죠. 그럼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기본 여기 주된 기술이 인공지능이가 블록체인이에요. 이 기술이 없으면 4차 산업혁명을 이룰 때 굉장히 힘든 일을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을 봤을 때 4차 산업 인공지능 블록체인이 주된 기술이면 우리도 저기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술을 이용해서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시대는 더 빨라졌어요. 이렇게 디지털 화폐 이거 부상된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비트코인이라고 하시면 아무도 몰랐던 때가 있었어요. 한 5년, 6년 전에. 지금은 길거리 돌아다니 보면 다 핸드폰으로 거래소에 코인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화폐가 앞으로는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비대면 컨텐츠 사업의 발전. 코로나19로 너와 내가 만날 수 없으니 우리 줌에서 수업해요. 우리 거기 제페토에서 아바타 만들어서 만나요.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 내가 학교에 가고 싶으면 학교를 짓고 학교에서 뭐 하죠? 입학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수업도 하고 그렇게 되는 비대면 컨텐츠 사업. 플랫폼이라고 하면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지금 카카오,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그리고 전적으로 앞으로 2030년까지 메타버스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투여될 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암호화폐, 디지털 콘텐츠, 블록체인 다 우리 회사와 연관 있는 단어들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 KOK 플레이는 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토콜 경제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거.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우리 회사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글,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랫폼 수수료 구글 같은 경우에는 30%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구글이랑 넷플릭스 저도 유튜브 다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거 다 우리나라 컨텐츠 아닌가요? 한류 컨텐츠 아닌가요? 저 넷플릭스 열면 다 우리나라 드라마예요. 다 우리나라 드라마고 걔네 드라마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또 넷플릭스 이용률이 또 높죠.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게임 하나 다운받으려면 구글 들어가서 게임 받아야 되고 유튜브는 정말 아이들은 유튜브 안 틀어주면은 일이 안 되거든요. 저 유튜브 맨날 틀어놓거든요. 이런 플랫폼들이 어떻게 30% 수출 내고 우리 컨텐츠를 가지고 돈을 다 벌어가요. 배 아프지 않으세요? 저 배 너무 아파요. 내 돈 다 외국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우리 세금 내는 건데 그 세금 솔직히 걷어가는 것도 나라가 걷어가는 것도 배 아프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거의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KOK 플레이는 5에서 15% 수수료를 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적재산권 보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지적재산권을 투명하게 그리고 익명성 있게 근데 보호해주는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듯이 플랫폼 수수료가 낮다 보니 민주적인 플랫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결제가 비자, 마스터, 페이팔만 돼요. 저희는 자유로운 결제로 해외에 있으신 분들이 당연히 결제할 수 있겠죠. 플랫폼에 있는 한류 콘텐츠를 볼 수도 있고 쇼핑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KOK 플레이는 블록체인 기술 바탕으로 한 저는 콘텐츠상의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면 그럼 다 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비트코인이잖아.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더 각광받을 기술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무인자동차,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드론, 가상현실, 3D 프린터 이런 것들이 핵심 기술을 이루는 게 AI하고 빅데이터예요. 근데 AI하고 빅데이터의 효율성이나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꼭 필요해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야만 이런 것들이 내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KOK 플레이가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네? 시대가 변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산업에 치중하고 있지? 앞으로 가상현실 시대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에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이론적으로 공부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 기술을 신뢰성 있게 강화시켜주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구나. 블록체인은 코인이 아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린 KOK 플레이에서 어떻게 수익을 받을 수 있을까? 프론티어예요. 프론티어 1억 명 지금 저희가 양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40개국에 한 40만 유저 정도 모집을 했잖아요. 프론티어는 플랫폼 확산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KOK 플레이 인지도를 확신시켜주고 확산에 대한 보상으로 채굴권을 획득해서 토큰을 시장에 공급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을 1억 명을 모으면 그 다음은 토큰 홀더겠죠. 여기 계시는 분 거래소 상장으로 된 일반 투자자 이분들이 KOK 토큰의 가치에 상승에 기여를 해주실 거고 마지막으로 컨슈머인데 컨슈머는 말 그대로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한국 사람들은 KOK 플레이 하시면 돈 벌려고 많이들 오시거든요. 돈 때문에 오세요. 저도 처음에 돈 때문에 왔고요. 왜냐면 돈이 너무 부족했던 사람이라 돈 때문에 오는데 저는 지금 여기 가치 상승에 저는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한류 콘텐츠가 보고 싶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럼 우리는 올바르게 프론티어를 모집하면 되겠죠. 돈이 아니라 내가 홍보해서 여러 사람들을 KOK 플레이를 알려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요. 기업도 살아남고자 하니 이 집단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마케팅을 짤 때 마케팅은 이제 소비자에게 물건을 이제 전달하기 위한 시장조사, 선전, 판매 촉진을 하는데 이거로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원래 기업은 매출을 위해서 광고도 하고요. PR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로 영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ML 마케팅이라고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쓰기도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 아시죠? 지금 송가명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소비자를 판매자로 삼아 그물망 조직을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이에요. 딱 들으면 안 좋으시죠? 싫으시죠? 왜 싫으세요? 여기 보시면 사전자 용어나 학술자 용어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인터넷에 뚜두둑 치면 이거 미국에서 온 거네. 그 다음에 보험이나 뭐 이렇게 사용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권유잖아요. 이거 좋은데 너 써볼래? 이거 좋은데 너 써볼래? 이런 권유로 인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발전이 된 건데 보시면 지금도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은 다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단계별로 수익 이거 나쁜 거잖아? 이런 생각 드시죠? 저는 그랬어요. 솔직히 제 주변에는 네트워크를 하시거나 다단계의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이 있지가 않아서 이런 부정적이나 긍정적이지도 않았었거든요. 저는 그냥 중간 입장이었었어요. 회원가입 좀 해줘? 그러면 뭐 회원가입 정도야? 물건을 써보래. 그래서 써봤어요? 괜찮네? 그럼 치약 하나 정도? 뭐 비누 정도? 근데 아무도 저한테 제가 좀
까칠하게 생겼나요? 사업을 권유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업을 권유하지 않으시고 그냥 물건만 한번 써줘, 무료회원 가입만 해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셨듯이 너 네트워크에 저 한번 제 지인한테 인증번호를 좀 받고 싶어서 연락을 했더니 너는 꼭 이럴 때만 연락하더라? 저 정말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좀 상처를 받긴 했어요. 상처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인증번호 하나 받는데도 너 네트워크에? 이거 회원가입 아니야? 이거 내 정보 팔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은 또 이렇게 정보가 많이 팔리는 시대니까. 그래서 네트워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니 이런 구매 강요예요. 내가 필요도 없는데 꼭 사야 돼? 영양제 안 먹어도 나 잘 안 아프고 잘 사는데 먹어야 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사재기, 그다음 마감, 폰지 사기 이런 이유로 굉장히 부정적이신데 이 네트워크 확대의 부정적인 이유가 새로운 사람을 계속 추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속적인 인원이 증가하고 소개의 부담이 있어서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주변 분들이. 거기에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요. 네트워크를 하면. 그리고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때에는 네트워크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돈을 벌 수 있나요? 네트워크 하면 다단계 하면 돈을 벌 수 있나요? 벌 수 없어요. 네, 최고 직급자만 가능해요. 최고 직급자만 가능하고 나머지가 다 평균 연봉이 53만 원이니까 53만 원으로 한 달 생활비도 안 되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거는 월 매출이 있다는 거. 내가 금액을 맞추지 않으면 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제가 제일 싫었던 거는 제가 다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물품을 쓰지 못했는데 다음 달에 또 자동으로 재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마트를 좀 이용을 했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쓰려고. 그런데 이 네트워크를 하시고 다단계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 자동 재구매를 걸어야 돼요. 왜냐면 자동 재구매에 따라서 내 소득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네트워크나 다단계 판매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다단계나 네트워크의 권유를 많이 받아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안 받아보셨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기업들은 MLM 마케팅을 써요.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이와 성별, 직업, 학벌 상관없이 누구나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요. 진입 장벽이 낮고요. 평생 직업으로도 가능해요. 부업도 가능하고. 그런 기업은 마켓컬리, K뱅크, 배달의민족, 카카오클레이, 하이디리얼 MLM, 연예인보다 구매 후기를 선호하거든요. 마켓컬리도 저 아줌마들 모이면 맨날 그 얘기 했었어요. 야, 내가 추천하면 5,000원 준대. 그 요즘에는 그 얘기하죠. 100원. 처음 구매 100원. 아줌마들 모이면 그 얘기해요. 야, 거기 처음 구매하면 내가 이 추천 코드 내면 100원에 물건을 살 수 있어. 그 얘기 많이 했고요. 머리가 좋은 거죠. 쿠팡 때문에 뒤늦게 시작을 한 마켓컬리가 지금은 사람들이 쿠팡보다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렇게 배달의 민족. 저는 딸아이가 있어서 떡볶이를 일주일에 5번 이상 시켜 먹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1만 원 쿠폰 내고 할인 받기. 그리고 저도 몰랐던 기업인데 중국의 이제 음식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에 이제 음식 맛은 거기 비슷하니까 이 구매나 이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그 고객 맞춤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하라고 했고 내가 내 친구를 추천해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하면 그 사람의 수당이 나한테 어느 정도 부여가 되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추천해서 또 그 사람이 일을 잘하면 그 수당이 나한테 부여되는 이런 방법을 써서 굉장히 수요나 매출을 많이 일으킨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다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다단계 이런 판매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에 대해서는 리퍼럴 마케팅이에요. 저도 처음에 되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리퍼럴이 뭐지? 네트워크랑 비슷한 건데? 그래서 제가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이건 그냥 잘 준비된 소개예요. 오지랖이죠, 오지랖. 오지랖은 들어보면은 굉장히 나쁜 말이긴 하지만 내가 좋은 것을 남에게 소개했을 때 그 만족도가 높으면 또 소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요.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확보를 하고 지속적인 소개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네트워킹을 그냥 도구로 보고 있어요. 저는 이 마케팅이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좋은 걸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는 거. 이제 머리 이제 미용실 갈 때도 소개받아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리퍼럴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여기 보시면 치과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물리치료사, 보험설계사 등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저 머리 하나 할 때도 네일 아트 하나 할 때도 누군가 거기 잘하더라 소개해주면 그 사람 믿고 가지 처음부터 광고를 보거나 이렇게 보고 가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쪽에서 아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이제 블로거나 이런 거 보고 별점 좋은 데로 가거든요. 누구나 우리 제3의 소개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퍼럴 비즈니스는 고객 충성도가 높고 신뢰도가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KOK 플레이도 리퍼럴 마케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리퍼럴 마케팅을 쓰는데 왜? 고객 충성도가 높아야 구글에서 다운받을 거 KOK 플레이 와서 받고 그리고 신뢰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KOK 플레이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웹툰을 보더라도 KOK를 플레이에서 보고 쇼핑을 하더라도 KOK 플레이에서 쇼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리퍼럴 마케팅을 하는 거니까 이제는 뭐 다단계, 뭐 네트워크 마케팅 아니라 우리는 리퍼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리퍼럴이 뭐야 그러면? 소개야. 소개하면 이런 장점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KOK는 다르죠. 재구매, 재매출 없어요. 제가 너무 좋았던 건 자동 재구매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의 한계점. 그리고 선순환 토큰 이코노미, 글로벌 마케팅.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고요.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에 맞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 암호화폐, 공정한 보상, 프로토콜 경제,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KOK가 좀 다른 사업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프로토콜 경제는 그냥 듣기엔 좀 익숙하지 않고 낯설어 보이지만 플랫폼이 있으면 플랫폼이 독과점을 하잖아요. 나머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제공하는 사람들은 이익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제공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점주들 배달의 민족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배달의 민족은 이렇게 독일에 팔렸잖아요. 대신 거기에서 일하는 라이더분들이나 작은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수수료를 2배를 떼거든요. 라이더에 떼고 거기 배달의 민족에 떼고 이중 수수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힘든데 만약에 이렇게 프로토콜 경제에 의해서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분배를 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좀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프로토콜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플랫폼에 참여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플랫폼에 이제 활용을 함으로써 유저수, 그 다음에 프론티어를 모집하고 토큰홀더를 모집하고 컨슈머를 모집해서 유저수를 증가시키고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면 KOK 가치는 당연히 상승하겠죠. 이런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 KOK 토큰 가치를 높임으로써 토큰 이코노미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있어서 좀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이거 우리 다 같이 공정한 보상을 받는 거네. 그 보상을 통해서 우리 토큰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가 정말 좋은 분배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단계 판매가 절대 아니에요. 자동 구매, 매출 이런 거 없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다단계 판매란 판매하는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거고 계약서를 써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영양제를 먹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계약서 썼나요? 계약서 안 쓰셨죠? 이용 약관에만 동의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회에 알선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플랫폼 경제에 참여해 주시고 기여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KOK 토큰으로 보상을 해드린다고 하는 기회를 드릴 뿐이에요. 그리고 돈을 회사가 주지 않아요. 그쵸? 다단계 판매는 내가 판매한 거에 대해서 수당을 주잖아요. 저희는 판매 수당이나 이런 것들 주지 않아요. KOK의 가치가 우리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그걸 팔므로써 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단계가 절대 아닙니다. 말씀하실 때 당당하게 우리는 내가 좋은 거를 너한테 소개하는 거야. 소개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새로운 미래로 갈 거예요. KOK 플레이는 지금 미디움이랑 더나인 컴퍼니 코리아랑 인수를 했고 지분을 취득했어요. 인수합병을 했고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 회사의 가장 좋은 장점은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제가 1년 정도 회사를 봐왔지만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사람 간에도 신뢰를 쌓을 때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렇진 않으시죠? KOK 플레이는 약속을 다 지켰고 우리가 2022년도에 VRCT를 갈 거예요.
저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보다는 저 X세대보다는 여러분은 M세대잖아요. 이런 시대 살고 싶으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게요. 이렇게 글로벌 콘텐츠 이제 미디엄이랑 합병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더 많은 2030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앞으로 콘텐츠도 더욱 다양해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페이먼트 시장, 우리 KOK 토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KOK 핵심 가치가 어느 정도 마음에 와닿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아줌마예요. 아줌마도 하는 일을 여러분이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실패에도 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40살인 제가, 60살인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패를 해도 회복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한 번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하고 싶은 거 많으시죠? 저희 딸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도 40대이긴 하지만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줌마인 저도 하는데 혈기왕성한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핵심 가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이 멀리서 이렇게 핵심 가치를 이렇게 열심히 또 강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김세현 사성 프론티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오늘 이 프론티어가 아닌 분도 혹시 여기 계신가요? 혹시 오늘 KOK 플레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위클리를 그럼 처음 온다 하시는 분. 아, 위클리는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 오시면 또 제 얼굴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선물인가요? 자, 두 번째는 원래는 동기부여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KOK 사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 주제를 바꿔서 새로운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제 운영 정책이 변경되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부탁드려서 모셨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미소를 갖고 계시는 분인데 강의하실 때 보면은 부드럽게 혼나는 그런 이상한 느낌? 윤지아 사성 프론티어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OK 프론티어 사성 윤지아입니다. 오늘은 평상시에는 그 5060 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많이 제가 혼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걸 알려드릴 테니 지금 부천상동센터에서는 열심히 보고 계시거든요. 잘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으신 분들은 워낙 또 2030 분들이라 워낙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시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2030 분들도. 그래서 이걸 보시고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최근 이정빈 프론티어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그널 부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 채널이 나오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시그널 KOK로 돈 버는 이야기. 처음에는 제가 이걸 블로그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KOK를 시작을 했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풀었는데 요즘에는 잘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활용하시고 저 여기에 그런 활용법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시그널 부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저희 일상과 같이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팔로잉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KOK 플레이 사용법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KOK 토큰이 상장되어 있는 곳은 빗썸 글로벌, ZBG, 비트렉스입니다. 저는 오늘은
많이 사용하시는 비썸 글로벌에 대한 얘기만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썸 글로벌 회원 가입하는 것조차도 다들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회원 가입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비썸 글로벌 를 다운을 받으시고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시고 위에 상단에 사람 표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회원 가입을 누르면 뭐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입력을 하라고 나오는데 그 밑에 회원 가입 오른쪽 중간쯤에 회원 가입이 나옵니다. 그 회원 가입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메일을 본인이 사용하시는 이메일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발송을 누르면 이렇게 사진 퍼즐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맞추는 순간 바로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발송이 된 그 메일함에 가서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시면 인증번호가 딱 도착을 합니다. 이 도착한 거를 바로 비썸 글로벌 가셔서 인증번호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너무 늦게 입력을 하신다. 그러면 다시 보내셔야 됩니다. 발송, 이거 빠른 시간 내에 이거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는데 대문자, 소문자,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까지 잘 야무지게 쓰셔서 여기 하시고 그리고 확인을 누르십니다. 비밀번호 확인을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초대코드가 있으시다면 초대코드를 입력을 하시는데 보통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넘기시고 모든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이게 회원가입 끝입니다. 예,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거조차도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이렇게 보고 따라 유튜브 올라가니까 잘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썸 글로벌의 보안 설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걸 하셔야 로그인과 우리 출금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구글 OTP를 다운을 받아 놓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비썸 글로벌에 들어갑니다. 너무 빠른가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그 집에서 했을 때는 한 30분 넘어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좀 빠르더라고요. 네, 하여튼 비썸 글로벌 로그인을 하는데 그때 회원 가입을 했다고 바로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비썸 글로벌 앱을 오픈을 하시고 위에 상단에 사람 표시를 클릭하고 로그인을 누릅니다. 이거는 다운을 받으시라고 표시를 해둔 거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자마자 보안 설정 클릭을 합니다. 보안 설정을 클릭을 하면 구글 OTP가 나오는데요. 사용 중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사용 중지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본인의 키가 나옵니다. 보안 키가 나오는데 이 보안 키를 꼭 필히 엔드라이브나 다른 곳에 꼭 저장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걸 만약에 핸드폰에 잃어버렸을 경우나 이 보안키를 잘 보관을 해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토큰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걸 찾지를 못하니 로그인이 안 되니까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키니까 엔드라이브에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키가 나오면요 복사를 해두는데요.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글 OTP 앱을 다시 열어서 하단에 플러스 표시가 있습니다. 그 플러스 표시된 곳에 설정 키 입력라고 그걸 클릭을 하면요. 여기 위에는 비썸 글로벌이라고 쓰시고요. 요 밑에는 아까 복사해둔 거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 하고 여기에 추가 딱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생성 코드가 생깁니다. 이 생성 코드는 수시로 변경이 되니까 아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복사를 해두고 그 밑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들 OTP가 거기까지 하고 되는 줄 아시는데 여기까지 다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놓고 사람들이 OTP 했는데 왜 안 돼요? 라고 하시는데 이 비밀번호 비밀번호 우리 로그인할 때 썼던 거 있죠? 여기 다 입력을 하시고 구글 OTP
이때 사용합니다. 다시 구글 OTP를 여셔서 OTP 번호를 6자리 숫자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구글 OTP에 사용하기라고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구글 설정이 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여기서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작은 비밀번호 이걸 작은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실 텐데요. 설정을 할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출금을 할 때 사용되는 비번 설정입니다. 제가 캡처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캡처가 보안상의 문제로 캡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설명을 해야겠구나 싶어서 작은 비밀번호는 먼저 작은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시는데 특수문자 제외한 대문자, 소문자, 숫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소문자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수문자 제외한 거를 가능하고요. 그거를 작은 비밀번호 넣고 작은 비밀번호 확인을 누르고 그리고 이제 메일 발송을 합니다. 메일 발송을 하면 다시 나의 메일로 들어가서 받은 메일을 확인해서 인증번호를 누르시고 인증번호를 복사해 두시든지 아니면은 적어 두셨다가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빗성글로벌로 들어와서 그 인증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구글 OTP 그때도 구글 OTP가 사용되는데 구글 OTP도 입력을 하시면 이제 작은 비번까지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작은 비번 설정이 되면 이렇게 변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떤 거는 SMS 인증이라고만 떠 있고 어떤 거는 메일 인증, SMS 인증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거 인증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안 하셔도 거래는 됩니다. 그리고 안티피싱 코드는 있는데요. 안티피싱 코드는 내가 설정한 숫자 4자리 숫자가 그 숫자로 설정을 해두면 빗성 글로벌에서 메일이 오더라도 내가 설정한 비번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빗성 글로벌에서 보낸 거구나, 이거 정확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설정했는데도 그 안티피싱 코드가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빗성 글로벌에서 보낸 메일이 아니라는 걸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걸 주의하기 바란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사항이시니까 한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안 설정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요. 돈이 우린 KOK 토큰을 보상을 받아서 이제 현금화를 시켜야 됩니다. 현금화가 아주 중요하죠. 우리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빗성 글로벌로 출금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빗성 글로벌 로그인 상태에서 빗성 글로벌의 자산을 클릭합니다. 자산을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 코인이 쫙 나오는데 여기서 검색창에 KOK를 검색을 하면 KOK가 나옵니다. KOK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입금을 누릅니다. 입금을 누르면 이렇게 본인만의 콕 주소가 나옵니다. 콕 주소가 나오면 우리는 요거를 복사를 해 둡니다. 복사를 해 두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버려 두고 다시 우리 콕플레이 앱으로 들어갑니다. 콕플레이 앱에 들어가서 밑에 하단에 지갑으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화면에 콕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또 바뀌죠. 여기에서 이 화면에서 보내기를 누릅니다. 보내기를 누르면 이렇게 또 화면이 바뀌죠. 출금 주소 입력에 아까 복사해 둔 거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하고 우리는 얼마큼 보내야 될지 수수료 1% 정률로 하고 수량을 체크를 합니다. 내가 얼마큼 보낼지 100%를 보낼지 50%를 보낼지 10%를 보낼지 본인의 선택으로 입력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본인의 번호로 인증하기 문자와 문자가 도착한 문자 입력을 하고 인증 완료까지 누르고 거래 비밀번호 설정해 둔 거를 입력을 하시면 다음까지 누르면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요거는 지금 도착한 모습입니다. 도착하지 않는다면 막 뺑글뺑글 돌겠죠. 네,
이렇게 도착하면 이렇게 멈춰 있는데 이게 출금 빗썸 글로벌로 콕에서 콕으로 보내는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 잠시만요. 커피. 빔을 누르면서. 네. 이렇게 여기까지 다들 잘 하시죠? 네. 여기까지 잘 하시는데 여기까지 다 아셨어요.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빗썸 글로벌에서 빗썸 거래소나 업비트, 코인원 이쪽에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단계가 좀 있을 뿐이지 상당히 쉽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분들은 몇 분만 해보면 그냥 완전 통달하실 거예요. 기대됩니다. 그래서 빗썸 글로벌에 자산을 클릭을 하고 빗썸 글로벌에 자산에 클릭을 하면요. 우리가 아까 보낸 콕이 도착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콕이 도착을 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콕을 클릭을 하면 여기 아까 전에 콕을 여기 거래를 누릅니다. 거래를 누르면 이렇게 KOK USDT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이걸 클릭을 하면 이 거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매도를 할 거예요. 콕을 매도를 해서 USDT로 바꿀 거예요. 매도를 누르고 내가 더 높은 가격으로 시간이 지나서 더 높은 가격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설정해서 걸어 놓으시면 되고 아니다. 나 빨리 팔아야겠다. 라고 하면 뭐 시장가로 하시던지 뭐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건 본인 선택이고요. 그리고 콕을 수량을 정하시는데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콕을 입력을 하시고 매도를 누르면 이렇게 시장가 매도, 저는 시장가 매도를 했습니다. 빨리 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고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이번에 이거 보여드리려고 캡처하느라고 뭐 진짜 손해보고 팔았어요. 너무 아까워요. 정말 팔기 싫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콕이었던 게 보유 자산만 보기를 클릭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큰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USDT로 변경이 된 게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코인을 사면 되는 건데요. 우리는 항상 우리는 비트나 이더가 가장 익숙하니까 그걸로 많이 거래를 하셨는데 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이렇게 리플로 한번 해보니까 리플은 너무너무 싸서 리플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리플을 보니까 XRP 요거를 이게 USDT를 클릭하고 USDT가 들어왔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 마켓으로 가면 이제 XRP라는 게 보입니다. 이게 리플입니다. 이거를 살 겁니다. 우리는 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XRP를 클릭을 하면 이제 여기 차트가 보이는데 이런 차트를 보고서 뭐 내가 그때 사느니 안 사느니 그런 걱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린 팔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 뭐라고 하신다고 네. 매수를 클릭을 하고요. 매수를 클릭하면 매수를 이게 딱 화면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장가로 할지 지정가를 할지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량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매수까지 누르면 우리는 아까 USDT에서 XRP로 다시 바뀌었죠. 이렇게 사집니다. 여기까지 리플을 빗썸 글로벌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빗썸에서 저는 빗썸을 이용하기 때문에 빗썸을 했는데요. 뭐 이걸 알려드렸어도 업비트나 코인은 다 모든 게 다 통용되는 거니까 이걸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빗썸에 들어가서 입출금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위에 입출금 들어가서 검색에 리플이라고 치면 이 리플이 하나 위에 상단에 뜰 겁니다. 그 리플을 검색을 하셔서 클릭을 하면 이게 QR코드 이렇게 나옵니다. QR코드랑 리플 주소 복사하기와 이거 태그 이거 주소가 나오거든요. 리플은 이 주소를 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셨다가 먼저 주소를 복사를 해둡니다. 그리고 다시 빗썸 글로벌로 갑니다.
그래서 빗썸 글로벌에 XRP를 클릭을 하고 출금을 누릅니다. 출금을 누르고 아까 빗썸에서 복사해둔 거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태그 있죠? 태그 태그.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고 하면은 보면 여기 수수료가 1XRP라고 있거든요. 한 1,000얼마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엄청 싼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작은 비밀번호 입력을 하시고 구글 OTP 여기에서 사용되는데 구글 OTP 입력을 하시고 제출까지 하시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빗썸 글로벌에서 빗썸으로 보내는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단계가 지금 저희 2030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40까지 50까지는 잘 하시는데 50, 60 분들은 이게 그 OTP로 갔다가 빗썸으로 갔다가 이 과정을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만약에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핸드폰을 잘 못 다루신다. 그래도 옆에서 많이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귀찮다고 안 알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많이 저도 부모님 하려고 하면은 좀 귀찮아하거든요. 해달라고 하면. 그래서 빗썸에서 이제 빗썸에 우리가 리플 도착을 했잖아요. 리플 도착한 걸 확인하고 마침 딱 보니까 입금 중이라고 떠 있더라고요. 그 몇 분이 지나면 입금이라고 딱 뜹니다. 이건 제대로 입금이 된 거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원화로 현금화 시킬 겁니다. 우리는 거래소로 빗썸에 거래소로 클릭을 해서 리플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고 거기서 시장가와 지정가를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량을 체크하고 전액 매도, 그러니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좀 시세 차익을 보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세를 잘 알 수가 없죠.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매도 확인까지 누르면 이렇게 원화로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뺐습니다. 더 많이 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요. 그리고 이렇게 출금하기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금액을 입력을 하시고 빗썸에서는 농협이 주 거래 은행이 연동이 되는 은행이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저기 인증번호를 누르면 이렇게 카톡으로 인증 문자가 옵니다. 다들 문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빗썸에 와 있으니까 빗썸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서 인증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출금 완료까지 누르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누르고, 보안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하시면 모든 게 완벽하게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아주 단계가 좀 많아서 그렇지 아주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스테이킹 보너스로 하나 넣었습니다. KOK 제스테이킹 하는 법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좀 더 너무 간단해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KOK 저희 다 지웠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그 채굴을 누르면요. 코플레이에 들어가서 채굴 누르고 KOK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수량을 내가 얼마큼 할지 누르고 채굴하기까지 하면 제스테이킹 완료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저는 KOK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솔직히 저 5060 분들이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제가 막 설명해드리고 막 할 텐데 2030 분들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걸 설명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게 계속 물어봐도 3번이고 30번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영상에서 보는 전 세계에 있는 프론티어 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의해주신 윤지아 사성 프론티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교시 남았는데요. 이게 어깨도 아프시고 엉덩이도 조금 아프시고 평소에 이런 강의를 잘 안 들으시면 이 시간이 굉장히 몸이 지칠 수가 있어요. 어깨도 좀 이렇게 돌리시고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네, 기지개도 펴시고 혈액순환에 또 도움이 되고 박수를 치실 때는 이렇게 손바닥이 엇갈리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다 맞을 수 있도록 힘차게 치시면 또 각각의 모세혈관이 자극받아가지고 신체 장기도 튼튼해진다는 의학적인 네. 네, 검증되지 않았지만 제 생각입니다. 네, 자, 몸 다 푸셨나요? 네. 마지막 시간 끝까지 집중하실 거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또 우리는 리크루팅이 남아 있습니다. 네, KOK 플레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네,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30 여성 프론티어 최초입니다. 전 세계 2030 프론티어로서 네, 뉴 5성을 달성하신 정채연 뉴 5성 프론티어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가 너무 작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리크루팅 앤 팀빌딩 강의를 맡은 정채현입니다. 오늘 되게 역사적인 날이죠. 왜 역사적인 날이죠? 아시나요? 오늘 KOK 플레이가 탄생한 이래 처음으로 있는 2030 위클리가 진행되는 날이죠.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고요. 이런 날에 제가 강의를 맡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2030 분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위클리를 진행하면서 강의를 하게 되어 또한 상당히 긴장되는 부분이 있으니 같이 잘 호흡을 해주시면서 이제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시면서 같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시간인 만큼 좀 핵심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시면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모아왔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잘 담아가셔서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KOK 플레이 안에 있는 초대하기 기능. 초대하기 기능은 저희가 리크루팅 팀빌딩에 있어서 필수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이 기능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수로 이어지겠죠. 저희가 일단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초대하기 기능을 기존에 이제 당근마켓이나 카카오나 마켓컬리 같은 다른 플랫폼처럼 저희가 사용을 하시나요? 그런 이미지가 잘 없으시죠? 왜요? 저희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쵸? 포인트를 10,000원, 5,000원, 뭐 1,000원 이렇게 조금씩 준다 그러면 별로 뭐 이거는 그냥 초대하기 기능으로 사용을 할 텐데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직접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노드에 참여해서 채굴을 직접 개개인이 함으로써 큰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이죠. 그것은 편견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초대하기 기능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초대하기 기능은 기존에 이제 알고 계시는 수많은 플랫폼과 수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초대하기, 리퍼럴 마케팅 똑같이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기능은 저희가 KOK 플레이 안에서 단순히 개개인이 노드에 참여해서 채굴을 함으로써 내가 채굴 수익을 얻는 것과 플러스 알파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필수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세요. 바로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 그렇죠? 제가 KOK 플레이를 만난 지
선택을 한 지 이제 6개월 되었는데요. 이 6개월 동안에 저희 팀 안에도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다른 팀에도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희 팀도 그렇고 다른 팀도 그렇고 20, 30대 분들을 비롯해서 또한 많은 연령대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소개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는데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소개에 대한 부담이 왜 생기시죠? 생각을 해보시면 소개에 대한 부담이 왜 생길까? 나의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너 이거 해봐 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모두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죠. 역시나 네,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얘기하기가 불편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걱정들이 저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 거절당하고 싶지 않아요. 또 뭐가 있죠?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얘기했다가 나한테 무슨 판매꾼 취급을 하고 무슨 내가 다단계를 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면 어떡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세요. 그런 분들께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개하지 마세요. 소개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데 왜 소개를 하시죠? 네. 소개를 하려는 목적으로 소개를 하는 건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충분히 알아보고 충분히 공부해서 내가 스스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왜 이런 마케팅이 있고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 있다면 사실 소개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소개하는데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이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인지, 또 어떤 기획을 했는지, 어떻게 그런 기획들을 이뤄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경제 흐름은 어떤지, 그 흐름 속에서 이 플랫폼을 내가 사용함으로써 내가 어떤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 부분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점검이 되지 않았다면 두 번째로 뭐예요? 네, 학습하세요. 제발 학습하세요. 지금까지의 경험이 부족하시잖아요. 상대적으로. 그쵸? 50대, 60대, 70대 분들에 비해서 저희 20, 30대는요. 경험이 부족해요. 알고 있는 것이 부족해요. 그러면 그만큼 공부하셔야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공부가 되어지고 충분히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런 것들이 알아졌다면 소개에 대한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걸 소개하는지 그리고 소개를 해줄 때 내가 왜 이걸 소개를 해주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스스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제가 이번 2030 위클리 자리에서 강의를 맡으면서 리크루팅 앤 팀빌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까? 어떤 내용을 전달해드리면 좋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소개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스스로 이해가 됐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말해야 돼?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두 번째로 오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진 찍어 가시고요. 팁은 뭐냐? 시대적 배경이 주는 기회를 활용하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뭘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활용하냐? 제가 구체적으로 글씨로 적어놨거든요. PPT로 받으신 분들은 활용하시고요. 첫 번째, 내가 암호화폐를 하고 있다는 걸 알리세요. 두 번째로, 암호화폐를 하고 있는데 코인의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따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트레이딩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안정적인 채굴 수익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도 같이 알리세요.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먼저 연락이 오거나 먼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께만 알려주세요. 부담 없으시죠? 네. 부담 없으실 거예요. 왜냐고요?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알렸어. 근데 관심 있으신 분들께만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부담이 없어요. 제가 왜 이걸 방법으로 여기에 적었냐? 지금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20, 30대 분들요, 50% 이상이 다 암호화폐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 20, 30대 분들이요, 그 50% 이상 암호화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뭘 하시죠? 트레이딩을 해요. 트레이딩이 뭐죠? 암호화폐를 돈 주고 사는 게 트레이딩이죠. 내가 내 원금을 들여서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뭐 최근에 이제 떡상했던 도 무슨 코인이든 많죠. 그런 코인을 직접 사는 거예요. 그런 트레이딩을 했을 때 오는 가장 큰 리스크가 뭐예요? 가격 하락이죠. 가격이 뭐 나 내려갈 거야, 나 내려갈 거야 이러면서 내려가나요? 아니죠. 수직 하락해요. 어떻게 방어하실 거예요? 방어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도 나도 암호화폐 하고 지하철 타도 암호화폐 얘기해, 뭐 카페 가도 암호화폐 얘기해, 요즘에 심지어 음식점을 가도 옆에서 암호화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암호화폐, 뉴스에도 암호화폐, 그래 그게 뭔데,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방법을 몰라. 그리고 번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많대. 가격이 막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막 떨어진대. 내가 샀는데 산 시점이 너무 좋은 타이밍이어서 사자마자 갑자기 막 수직 상승해. 너무 좋죠. 막 내 자산의 숫자가 빨간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하죠. 근데 내가 산 시점에서 너무 슬프게도 가격이 수직으로 하락해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해요. 이런 경험을 모두가 다 겪으세요. 그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못해요. 저는 막 가슴이 왔다 갔다 해서 못하겠어요. 그런 트레이딩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암호화폐를 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잖아요. 다 힘들어요. 현실 얘기해볼까요? 저희 20대, 30대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아요. 꿈도 많고 뭐 미래도 있고 뭐 연애도 해야 되고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뤄내려면 결국 뭐가 있어야 돼요? 그쵸? 쩐이 있어야 돼요. 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모으실 거예요? 회사 다녀요. 월급 받아요. 그 월급 중에 100만 원씩 제가 매월 꼬박꼬박 모은다고 해볼게요. 1년 모으면 얼마 모여요? 1200만 원 모여요. 그걸 꼬박꼬박 정말 한 달도 빠짐없이 10년 동안 해야 1억 2천만 원 모여요. 그거 가지고 집 살 수 있나요? 1억으로? 못 사요. 뭐 할 수 있죠? 뭐 저렴한 차는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M4 세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집도 포기하고 차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죠. 다 포기하고 그냥 니트족으로 살아요. 내가 버는 족족 쓰면서 그냥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미래를 내가 살고자 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는 자산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고 하면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돼요. 해야죠. 겁이 난다면 그게 뭔지 알아라도 봐야 되나요? 안 봐야 되나요? 알아봐야죠. 자,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어서 그 알아보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나 바빠. 나 시간 없어. 나 직장 다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그것들이 내 삶을 책임져 주나요? 자격증을 왜 따요? 돈 더 벌려고 벌죠. 돈 더 벌려고 자격증을 따려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요.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20시간, 40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이수해서 교육을 받고요. 시험을 치러가지고 자격증을 따요. 자격증을 따면 무조건 취업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시간 들여서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서 취업이 된들 미래가 있나요? 제가 지금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는 40대, 50대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28살이에요. 저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20대라고요. 저는 제 삶을 봤을 때요. 없어요, 미래. 다른 방법으로 내 미래를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계속하다가 선택을 했고 이 시간 동안 이 시간을 내가 겨우 6개월, 1년 투자해서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 모을 수 있다면 도전해야죠. 그래서 선택을 했고요. 자, 이어서 부드럽게 자, 앞서서 내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주고 어떻게 가이드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도 적어봤어요. 혹시 글씨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요? 예를 들어 누가 물어봤어요. 그래, 그게 뭐야? 나도 관심 있어. 나 암호화폐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내가 주식하면서 뭐 암호화폐 봤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너가 하는 건 뭐야? 그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가 하는 대답, 저도 이제 막 접해서 배우는 중이에요. 설명을 해주기가 어렵네요. 저도 스터디에서 배웠으니까 제가 스터디에 예약해서 초대해 드릴게요.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이게 제가 드리는 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살롱 스터디나 각 지역에 있는 센터나 스터디 그리고 팀 스터디에 초대를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듣고 판단하시겠죠.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20, 30대 분들은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저도 20, 30대지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제가 긴장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까다로우신 분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설득 안 하셔도 돼요. 팩트를 전달하시고 전달된 팩트 속에서 판단은 각자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KOK 플레이가 주는 기회,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잡으실 거예요. 그러면 잡으시는 분들만 돈 버시면 돼요. 굳이 모두가 돈 벌 필요 없어요. 네. 어차피 KOK가 이런 채굴을 할 수 있는 보상을 지급하는 이 시기가 겨우 5년이잖아요. 그 중에 지금 1년 반 지났으니까 이제 3년에서 3년 반 남았죠. 어차피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 시간에 참여를 해서 내가 이 기회를 잡겠다 하는 분들만 잡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를 해주시고 직접 듣고 판단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대하시는 입장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만 알려주고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만 초대를 해드린다고 한다면 초대의 부담이 없으시겠죠? 부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자, 그 다음 순서. 그렇게 해서 스터디에 초대가 되셨는데 이제 내가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게.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가이드를 해드려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팀 단톡방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에
팀 단톡방에 초대한다. 얘기를 해줬는데 관심 있다. 그러면은 스테이킹 하신 분들에 한해서 단톡방에 초대를 해주시고, 이 단톡방은 스테이킹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초대되는 방이며, 또한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관련된 정보나 혹은 이 기업에 관련해서 공지사항이나 이벤트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내가 이 단톡방에 들어가야지만 이런 메리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톡방에 한 명의 일원으로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으신 상태로 단톡방에 초대가 되시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단톡방에 들어갔는데 내용을 안 봐요. 단톡방에 들어오셨는데 단톡방에 올라오는 내용을 안 보신다? 아무 의미 없어요. 나한테도 의미 없고 그분한테도 의미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팀 단톡방에 초대하시기 전에 팀 단톡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초대를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실 일, 한 번 더 스터디에 초대를 해주세요. 한 번 듣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암호화폐 시장에 한 6년 정도 접한 지 시간이 되었는데, 저같이 암호화폐를 오래 접한 사람들도요, 한 번 듣고 절대 이해 못해요. 우리가 여기 운영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든 사람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아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가는데, 이걸 처음 접하는 사람은 당연히 최소 5번에서 한 10번은 들으셔야죠. 내가 재택하려고 내가 선택하는 건데, 내가 선택을 하면서 내가 공부 안 하면, 그러니까 돈 넣고 돈 먹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부터, 그리고 내가 이걸 하겠다고 결정을 지었다면, 그게 재테크든 뭐든 하겠다고 선택을 했다면 스터디에 계속해서 참여하셔서 내가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그리고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초대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팀에서 맞춤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 자, 지금 KOK 플레이는 팀으로 이어져 있어요. 팀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는 그 팀 안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오시면 그분 입장에서 가장 그분이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는 그 관점에서 컨설팅을 해드려요. 근데 이걸 온라인상으로 링크 띡 하고 보내가지고 이거 강의 한번 들어봐. 알긴 알죠? 뭔진 들었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없어요. 팀을 적극 활용하셔서 팀에서 그 분에게 가장 맞춤으로, 각 모든 분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소비하는 습관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 각 분들에 맞춰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가이드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가입이 되셨고 스테이킹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어떤 걸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어떤 걸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기 저희 팀에 그 제주도에서 매번 스터디 할 때마다 제주도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의 어떤 배우고자 하는 열정, 내가 무언가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어서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께 제가 오늘 아주 대단한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사업은 셀프 브랜딩이에요. 셀프 브랜딩이 되지 않으면 특별한 가치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냥 묻혀서 갈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고 내 자신을 얼마나 브랜딩 하느냐에 따라
따라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의 가치 또한 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프 브랜딩을 이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단톡방 참여. 단톡방 참여. 네, 단톡방에 참여함으로써 자, 단톡방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뭐가 뜨죠? 내 이름이 떠요. 내가 무언가 단톡방에 글을 올리는 순간 누군가 들어왔어. 그래서 환영합니다. 같이 썼어요. 혹은 누군가 승급을 했어요. 아, 승급 축하드립니다. 적는 순간 내 이름이 뜨죠. 내 이름을 계속해서 노출시켜야 돼요.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실게요. 사진 찍어 올리기. 사진 찍어 올리기.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과 관련된 무엇을 한다, 혹은 관련된 스터디를 듣는다, 혹은 오늘도 이 살롱 스터디에 참여하셨죠? 여기 참여한다고 단톡방에 사진 찍어 올리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밖에 안 계시죠? 저장을 해놨어요. 저장을 네, 꼭 올리세요. 그러면은 제가 실습 삼아서 사진을 한번 찍겠습니다. 저도 제 셀프 브랜딩을 해야 되니까요. 잘한다, 잘해. 찍으실게요. 다 나오시나요? 하나, 둘, 셋. 같이 나오시죠. 나오나요? 하나, 둘, 셋. 자, 지금 같이 해보셨죠? 네. 어렵지 않죠? 네. 네, 그냥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 켜셔서 내가 나오게 사진을 손가락으로 누르셔서 찰칵 한 번이면 돼요. 그걸 어떻게 한다? 단톡방에 올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이름을 노출시키고 내 얼굴을 노출시켜서 이 이름이 누구인지를 계속 알리는 거예요. 세 번째, 스터디에 참여하여 얼굴 알리기. 스터디에 참여하여 얼굴 알리기. 네, 가로 열고 사회생활. 사회생활. 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내 개인이 여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뭐 그거는 언제까지나 개인에게만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어디 사회 나가서 회사 다니면서도 직장 이제 상사분들이나 동료들에게 관계하시죠? 잘 하려고 노력하죠? 네. 왜요? 그냥 나 혼자서 직장 다니면서 내 할 일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사회생활이고 스터디에 참여해서 얼굴을 알리시면서 내 셀프 브랜딩에 같이 힘을 실어 주셔야 뭐라도 더 얻어가는 게 생겨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마시고 필히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호칭입니다. 내 사업의 가치는 내가 결정. 내 사업의 가치는 내가 결정. 네. 내가 열심히 단톡방에 참여해서 내 이름을 노출시키고 내 사진을 찍어 올림으로써 이 이름이 나예요 라는 걸 알리고 오프라인에 참여함으로써 나라는 사람이 존재합니다를 알려요. 거기에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름다운 언어가 아니라면 그게 곧 나가 되겠죠. 내가 내 셀프 브랜딩을 하면서 나의 언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호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이거는 사실 여기 계신 20, 30대 분들보다는 지금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신 많은 이제 4050 분들께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 호칭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우리가 시작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코플레이이기 때문에 이곳의 문화와 앞으로 코플레이가 전 세계의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 속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 코플레이가 가져가는 이미지 그 또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참여를 함으로써 그 5년이 지나면 저희는 어떻게 되죠?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주주가 된 회사가 어떤 이미지였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죠. 그렇게 대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 회사를 대표해서 내가 한 주주로서 행동하시고 알아보시고 사고하시고 학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행동하세요. 네, 유명합니다. 네. 그 제2회 2030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이제 보라색 예쁜 옷을 입고 사회도 봐주시고 강의만 하면은 이 강사님의 이 PPT 자료를 얻으려고 사열종대 해처모여 뭐 운동장 몇 바퀴를 돌고 줄을 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역시 셀프 브랜딩 잘 하셨죠? 네. 네, 중요한 오늘 강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강의해주신 류오석 정채연 프론티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저도 삶의 경험이 많지 않은 2030이라 학습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웃죠. 네, 2030의 미래는 KOK에 있고 KOK의 미래 역시 2030에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극한의 환경, 인내를 필요로 하는 환경 속에 주어지신 분들이 본인의 인생 슬로건으로 좀 많이 인식하고 계시는 그 문구가 하나 있는데 니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 네. 저는 갑자기 제가 멋있어졌어요. 행동하십시오. 네,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 하셔서 또 좋은 많은 것들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클리 아카데미를 빠지지 않고 계속 참석하시고 들으신다면 분명히 한 달 뒤, 3개월 뒤 나의 인생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2시간 동안 함께한 긍정의 사나이 캐리 정태균이었습니다. 네, 오늘 강사님들하고 기념 촬영 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나가세요. 나오세요, 빨리. 네, 강사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끝난 거 맞습니다. 네. 네, 네. 다들 굳어 계셔가지고. 세사나 여기 나무라 그래. 자, 하나, 둘. 응? 뭐라고? 다시 해봐. 하나, 둘. 오케이. 수고했어요.